애플의 첫 5G 폰 아이폰 12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삼성과 LG의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본격적인 가을 스마트폰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하반기 전략 제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애플의 신작 아이폰 12 시리즈가 지난 23일 전 세계에서 1차 출시가 됐습니다. 시차에 따라서 가장 먼저 출시된 나라가 바로 호주인데 이 호주에서는 코로나19 그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자들이 줄을 서서 이제 장사진을 펼쳤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네. 아이폰 12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이 5G를 지원하는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이 디자인이 아이폰 4 스타일, 그러니까 깻잎 통전이 스타일로 다시 좀 바뀌었고요. 예. 인공지능 칩셋이 개선되면서 더 나은 사진 품질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이 4종류의 아이폰이 한꺼번에 선보여서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5.4인치 작은 화면을 가진 아이폰 12 미니부터 시작해서 네. 6인치의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 그리고 6.7인치의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한꺼번에 선을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 기존 아이폰 11과 아이폰 10R, 아이폰 SE 2세대까지 계속 판매를 하니까 처음으로 무려 7종류의 아이폰을 한꺼번에 판매하는 7종. 셈입니다. 예. 네, 저는 참고로 아이폰 7 사용자로서 매년 어떤 신제품이 나오나 유심히 보는데 이번 12를 보니까요. 일단 처음으로 5G를 탑재한 데다 네. 3년 만에 좀 디자인의 변화를 주는 등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놀랐던 사실이 충전기랑 이어폰을 안 준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환경 보호를 이유로 네. 이어폰과 충전기를 빼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찬반 논쟁을 불러왔는데요. 네. 따지고 보면 환경 보호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은 올해 초에 이 유럽 의회에서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에게 공통 충전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12에서도 USB-C 라이팅 케이블 한 가지만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예.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라고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애플이 아이폰 배송 방식을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바로 보내는 방식이다가 미국 내 애플 스토어에 그 재고를 쌓아놓고 배송을 하기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수출입이 막혀도 예. 물건 판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를 빼면 박스가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제품을 쌓아놓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애플이 밝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어폰과 그 충전기가 빠지면서 뭐 이것도 감성이냐 이런 그 소비자들의 그 골면 소리도 나오는 게 맞아요. 사실이긴 네. 하거든요.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구성품이 빠졌는데도 올해 아이폰 12의 그 전체적인 판매량 이게 그 지난해보다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14일 시장 조사 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애플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아이폰 12 시리즈가 후반기 판매를 사실상 주도할 것으로 봤는데요. 네. 실제로 1차 출시구에서 첫날 약 최대 200만 대의 아이폰 12가 판매되면서 아이폰 11의 첫날 판매량 추정치인 50에서 80만 대를 좀 크게 뛰어넘은 그런 예.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5G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교체 수요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 건데요. 전 세계 교체 수요가 약 3억 5천만 대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첫 아이폰의 5G 폰이라는 점에서 12가 더 주목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아이폰 12의 반응이 좀 뜨거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 삼성과 LG는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크게 투 트랙으로 나눠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아이폰과 경쟁하는 고급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8월에 갤럭시 노트 20을 선보인 데 이어서 9월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폴드 2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렇게 매달 미디어 이벤트를 열면서 신제품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세계 1위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또 LG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LG 윙이라는 이 새로운 폼팩터를 가진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가 가로로 돌아가면서 하단에 숨겨져 있던 보조 화면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폰인데요.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하면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할 때 간편하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한 트랙은 고급 스마트폰인데 예. 거기서도 좀 기기에 변화를 줘서 형태를 다양하게 바꿔서 그렇죠. 차별화를 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트랙은 뭔가요?
일단 30만 원부터 시작하는 이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좀 대거 출시했습니다. 네. 5G보다는 LTE를 선호하고요. 또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맞춰 지갑을 닫고 있는 전 세계 소비자들을 노린 건데요. 예. LG전자에서 내놓은 K 시리즈, 그러니까 K62, K52, K42 스마트폰은 기본 기능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가격이 30에서 4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예. 또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S20 보급형인 갤럭시 S20 FE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네. A 시리즈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50만 원대 5G 폰인 갤럭시 A51을 비롯해서 30만 원대 스마트폰인 갤럭시 A31, A21S를 내놓고 이 알뜰 소비자층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저렴하면서 실용성이 높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전 세계 소비자들을 겨냥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국내 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이유는 뭘까요?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큰 두 가지 변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 2위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 입지가 굉장히 위태로워졌습니다. 예. 일단은 중국 내 판매량은 좋은 편이어서 올해 생산량은 한 20% 정도 줄어드는 선에서 그칠 전망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비축해 둔 부품이 다 떨어질 때가 됐거든요. 예. 미국에서 사오던 부품을 더 이상 사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이걸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년에는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던 몫을 누가 차지할지 이가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일단은 이 중국 스마트폰 업체랑 한국 업체 간에 좀 큰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다른 하나는 인도 시장인데요. 이 인도 시장이 세계 3대 휴대폰 시장 중에서 하나인 굉장히 큰 스마트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인도에서 이 반중 정서가 일어나면서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삼성과 LG전자가 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인도 시장은 저가형 스마트폰이 주로 팔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보다 좀 공격적으로 가성비 높은 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와 또 인도의 반중 정서 확산으로 화웨이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궁지에 몰린 화웨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나요? 일단은 며칠 전에 이 유럽을 겨냥해서 화웨이 메이트 40이라는 고급형 스마트폰 신작을 내놨습니다. 예. 이 스마트폰은 좀 특출난 기능은 없지만 갤럭시나 아이폰에 들어가는 고급 기능을 그냥 죄다 갖다 넣은 정말로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고급 카메라 기능도 들어있고요. 제스처 인식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펜도 쓸 수가 있고요. 다만 이 구글 플레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급형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는 이 다른 회사에 매각할 계획이다라는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상황 그리고 올가을 출시하는 새로운 스마트폰까지 살펴봤는데, 지금까지는 다 이제 메이저 기업들의 얘기였고요. 예. 이제 또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회사들도 다 그 메이저 기업들이긴 한데요. 네. 비보나 샤오미 등 다른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 화웨이가 밀려날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좀 물심양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 서피스 듀오를 출시했고요. 구글 역시 새롭게 픽셀 5와 픽셀 4a 5G를 공개했습니다. 네. 둘 다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올해는 변하지 않을 듯했던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코로나19로 인한 변수가 컸던 만큼 지금 어떻게 잘 버티고 내년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하반기에 좀 신제품 출시로 스마트폰 시장의 활기가 돌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